울산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의 박유정입니다. 오늘 저는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 인디케이션과 테크닉 그리고 케이스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방 촬영 기술이 유일하게 유방암의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패티 브레스트에서는 병변을 찾아내기 쉽지만 덴스 브레스트에서는 위음성률이 30% 이상 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 파이널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부수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라디에이션에 의한 위해가 없고 비교적 덴서티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리얼타임 어세스먼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많은 좌우를 받고 FOB가 작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퀴먼트를 보시면 최소 7.5MHz 이상의 10에서 13MHz를 커버할 수 있는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트랜스듀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근거리 해상도가 좋기는 하지만 라테이팅 브레스트나 브레스트가 큰 경우 또는 마스타이티스가 있는 경우 등의 이렇게 브레스트가 부풀어져 있는 경우에는 투과도가 좋은 낮은 메가헤르츠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은 서브큐테니어스 펜 레이어와 리트로 만마리 펜 레이어의 코디너스티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 FOB는 40M 이상이어야 됩니다. 포칼존은 관심 병변의 중앙이나 약간 후방에 두셔야지 병변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고, 뎁스는 팩토라리스 머스를 충분히 포함하고 일부 렁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4cm에서 4.5cm으로 붙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시 환자의 자세를 잘 잡아야지 검사자가 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자세만으로도 이너 포션은 비교적 편편하게 펴지게 됩니다. 하지만 외측을 잘 보기 위해서는 베개나 웨지 같은 받침대를 받쳐놓고 이렇게 아우터 포션과 애가부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반대쪽 왼쪽 유방 같은 경우에도 검사자와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부위 초음파 검사 시에는 두 개의 직각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트랜스, 롱기튜디널 스캔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형 종계의 덕탈 인베이전이나 덕탈 익스텐저 그리고 덕트를 따라서 볼 때는 레디얼, 안티라디얼 스캔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 전에 이런 것들은 검사자가 체크해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환자가 단순히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스나 페인, 디스차지 등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메스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언제부터 만져졌는지, 페인은 동반하고 있는지 등의 클리니컬 히스토리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진과 촉진 등의 피지컬 리그진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전에 촬영했던 맘모그래피나 초음파를 충분히 리뷰하시고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가 스캔된 체스트 CT나 패스트 등이 있다면 이 또한 리뷰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신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유방 초음파실에서 따로 이렇게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간략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나 클리니컬 히스토리, 패밀리 히스토리, 그리고 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양상 정도를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외과나 산부인과에서 채팅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저희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에서 보이는 브레스트 아나토미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다음
다음과 같이 6개의 층으로 브레스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스킨, 서브큐테니어스 팬 레이어, 파레키마, 리트로 만마르 팬 레이어, 팩토럴리스 머슬, 그리고 일부 령을 포함해서 하게 되고, 서브큐테니어스 팬 레이어, 리트로 만마리 팬 레이어에서는 이런 하이퍼에코지한 라인인 쿠퍼 리가멘트가 보이게 됩니다. 엑슬라의 아나토미도 초음파 스캔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레벨 1, 팩토럴리스 마이너 머슬이 덮고 있는 부분은 레벨 2, 그리고 안쪽 포션은 레벨 3라고 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 머슬 바깥쪽으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로터스 림프노드는 팩토럴리스 메이저 마이너 사이에 위치하는 노드를 특별하게 부르는 텀이고요. 엑슬라에서는 엑슬라의 림프노드는 ECM 크기 내외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엑센트릭한 콜티컬 스크닝이 있거나 라운드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나거나 이렇게 하이라 이페이스먼트가 있으면서 콜티컬 스크닝이 보이고 이런 인디스팅트 마진을 가지는 경우에는 패솔로직 림프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더 이블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널 만마르 림파틱 체인은 또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중요한 메타스테틱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 인터널 만마르 베스가 패럴하게 주행하게 됩니다. 브레스트 캔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에서 세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커져 있는 림프노드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나토미지만 병변으로 오인하기 쉬운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인트라 만마르 림프노드 같은 경우에는 정상 여성의 맘모그래피의 한 4분의 1 정도에서 어퍼 아터 쿼드런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음파상에서 보면 이렇게 오발 쉐입의 하이퍼에큐인 메스로 내부에 패티 하이얼림이 보이게 됩니다. 바이러스 카테고리 2 병변입니다. 인트라 만마르 팬 레이어도 비나인 종괴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는 살짝 돌려서 주변 팬과 연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부에 패스트밴드가 보이면 인트라 만마르 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바일 포션에 이런 하이퍼에큐인 메스를 보고 캔서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하지만 이렇게 인버티드 니플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런 파인딩이 보이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환자의 유두를 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의 인디케이션 참고 보시겠습니다.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 인디케이션은 딱히 정해진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스트와 솔리드 매스를 감별하기 위해서도 하게 되고 맘모그래피에서 이상이 있다면 이게 튜브 리전인지 슈드 리전인지 그리고 이 리전이 있다면 말리그넌트 리전인지 비난 리전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파블 어버널레트가 있는 경우에도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를 하게 되며 임신을 하거나 수유 중 환자에서는 퍼스트 모달리티로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옵시 등의 인터벤션 등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쓰이며 덴스 브레스트를 가진 여성에서는 스크리닝 테스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예를 보시면 이 환자는 좌측 유방 어퍼이나 쿼드런트에 이런 스피큘레이티드 마진을 보이는 아이소덴스 매스가 보였던 환자입니다. 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했고 11시 방향에서 IDC로 생각되는 스피큘레이티드 마진 하이퍼에큐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칼시피케이션도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파블 럼프가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팔파블 어브노멀리티가 있는 경우에 4에서 10%가 말리그넌시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이즈가 클수록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높다고 하고요. 시스트나 파이브로 아데노마, 말리그넌시 등의 패솔로지 리전일 수도 있지만
펜로뷸리나 파이브로그랜듈러 티슈, 그리고 인프라 멤마리 리지 같은 정상 아나토미도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스킨과 꽤 가까운 부분에서 이렇게 캔서가 있어서 비교적 크기가 작을 때도 캔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이 환자는 이 부분이 만져진다고 해서 봤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프로미넌트한 펜로뷸리 보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만져진다고 했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무법을 하고 물컹물컹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비날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도 이렇게 펜 레이어가 좀 적게 덮여진 부분에 굉장히 덴스한 이런 파레키멀 티슈가 만져졌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에피더멀 인클루전 시스트 같은 스킨 리전도 환자분들이 종종 만져진다고 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에서는 초음파가 퍼스트 라인 모달리티입니다. 임신 중에는 덕트널 리블이 증가되고 프롤리퍼레이션 되어 있고 스크리션이 증가되며 베스큘러 인골지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맘모그래피를 촬영했을 때 굉장히 덴스하게 촬영됩니다. 그래서 센서티비티가 매우 낮고 그리고 증식기이기 때문에 라디에이션이 훨씬 센시티브하게 보여서 초음파를 우선 시행하고 초음파에서 또 캔서나 다른 병변들을 의심되면 그 이후에 맘모그래피를 촬영합니다. 수유 중인 산모가 만져지는 메스가 있다고 해서 왔고 이런 시스트와 믹스드 에코의 메스가 만져졌습니다. 갈라토실로 생각이 되고 갈라토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 내 수유를 중지하면 한두 달 내에 자연적으로 리졸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페인 같은 심통을 호소한다면 아스피레이션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환자는 26주 된 산모였었고 만져지는 메스가 있다고 했었고 초음파상에서는 이런 인디스팅트 마진의 헤테로지니어스 하이퍼에큐 메스가 보였습니다. IDC로 컨펌이 됐었고 이렇게 임신 중에 캔서로 진단되는 경우에 브레그넌시 어소시에이티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특별한 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에 1년 내에 발생하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 발생되는 암을 이렇게 부르고요. 전체 캔서의 3%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진단적 어려움 때문에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 발견돼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댄스 브레스트의 스크리닝 목적으로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구 논문을 보면 맘모그래피를 단독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했을 때보다 초음파 맘모그래피를 같이 사용하여 스크리닝을 하였을 때 1000명당 캔서 발견율이 3개에서 4개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크리닝에서 발견된 캔서의 경우에는 미디안 사이즈가 10mm 내외 그리고 노드 네거티브가 85% 이상으로 얼리 스테이지의 캔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캔서의 특성, 인베이시브 로뷸라 캔서의 특성상 맘모그래피보다 초음파에서 좀 더 잘 보여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닝 맘모그래피에서는 네거티브 파인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이렇게 파레키마 티슈에 둘러싸여 있는 인디스팅트 마진의 하이퍼에큐 메스가 발견되었었고 캔서로 컨펌이 되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미슈너스 캔서가 꽤 크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리닝 맘모그래피에서는 보이지 않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벤션이나 바이옵시 같은 인터벤션의 가이드에도 초음파가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했을 경우 이런 타겟과 바이옵시 컴플리케이션 유무를 적어주고 만약에 이렇게 패솔로지 결과가 나오면 이미지 패솔로지 콜레이션 여부도 적어줍니다. 만약에 검사 결과가 디스코던트 하다면 워더 이블레이션에 대한 방법이나 워더 이블레이션에 대한 방법들을 클리니션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울트라사운드 리전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브레스트 초음파에서 보이는 병변들은 크게 매스와 스페셜 케이스로 나누게 됩니다. 매스는 바이러스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카테고리의 텀으로 기술하게 되고요. 쉐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발과 라운드, 일레귤러로 나누게 됩니다. 오발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의 언듀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오발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언듀레이션이 있다거나 라운드의 쉐입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다 일레귤러라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스킨 라인의 기준으로 패러럴하다, 나패러럴하다고 분류합니다. 이렇게 나패러럴한 경우에 말리그넌시의 리스크가 패러럴한 경우보다 약 5배 정도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진은 크게는 circumscribed, not circumscribed라고 나누게 되고 indistinct, microlobulated, angular, spiculated 마진으로 나눕니다. 특히 이러한 순서대로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코 패턴은 주변의 펫 조직과 비교하여 안에코익, 하이퍼에코익, 컴플렉스 에코익, 아이소에코익, 하이퍼에코익으로 나누게 되고 하이퍼에코익한 튜머는 이렇게 리피드를 포함하고 있는 펫 컨테이닝 튜머나 아니면 헤만지오마나 결국에는 안지오사이코마 같은 그런 베시큘러 튜머들이 이렇게 하이퍼에코제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럴 어쿠스틱 피처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량 투과가 잘 일어나서 이렇게 인핸스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캔서 병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포스트 서지칼스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음량 투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쉘터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0.5mm 이하의 작은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핸스먼트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와 동반하는 어소시에이트 피처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킨 스패닝과 에테마는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RT나 수술 직후에는 유니라테랄하게 보이는 유니라테랄 에테마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라를 베인 스롬보시스는 SBCG 스롬보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유니라테랄 브레스트 에테마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파인딩을 조합해서 이런 바이러스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바이러스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하나의 피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개의 피처를 다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쉐입과 마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스페시픽 테크닉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강의에서도 많이 해서 살짝씩만 얘기하겠습니다. 도플러 스터디는 브레스트 리전 내의 베스큘러리티를 평가하는데 사용합니다. 특별한 스탠다드는 아직까지 없고요. 말리그너시스나 앱세스 같은 경우는 병변의 내부나 외부에 이렇게 베스큘러리티가 증가할 수 있고 시스트의 경우에는 내부에 베스큘러리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엘라스토그래피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엘라스토그래피는 조직의 탄성 정도를 영상화하는 기법입니다. 크게는 스트레인과 시어 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 스트레인 엘라스토그래피를 보시면 조직에 이렇게 컴프레션으로 트랜스듀서를 컴프레션해서 이런 매뉴얼 포스를 조직에 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에서 탄성 변형 정도를 탄성 개수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캔서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훨씬 비나리즘보다 디폼 변형 정도가 작게 됩니다.
이러한 엘라스티시티를 이런 스트레인 엘라스토그래피에서는 이런 컬러 맵을 디스플레이 하는데요. 이렇게 파랗게 보일수록 하드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 1인 경우에는 주변 조직과 동일하게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고 4, 5 같은 경우에는 비기 모드에서 보이는 병변과 거의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이렇게 블루 컬러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스코어 4, 5의 경우에는 말리그넌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트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블루 컬러와 그린 컬러, 레드 컬러가 보이는 비주얼 사인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모드에 있는 병변보다 그 이상 이렇게 블루 컬러가 보이게 되고 스코어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폐 조직과 비교하여 측정한 스트레인 레이시오가 3.98로 인베이시브 톱달 카시노마로 컴파운드 되어 케이스입니다. 보통 스트레인 레이시오가 3에서 3.5 이상이면 캔서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메스에 그린 컬러로 보이게 되고 일부 블루 포인트로 보입니다. 스코어 2, 3 정도로 생각이 되고 5가 된다고 생각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고 이 환자는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는 조직이 딱딱할수록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비무대에서 보이는 병변 그 이상으로 이렇게 레드 컬러가 디스플레이 되고 스코어 5로 생각이 되고 스트레인 레이시오 또한 5.1로 캔서에 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스테레인 엘라스토그래피와는 달리 이런 컴프레션 없이 트랜스듀서 자체에서 트라이버럴 폴스가 나가게 되고 조직에 전해졌을 때 주변으로 전파되는 시어웨이브의 속도를 측정하여 탄성 배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비교적 스테레인 엘라스토그래피보다 재현성이 높고 객관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같은 컬러 맵이 디스플레이 되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보일수록 하드한 조직인데 캔서로 컨펌이 되었었고 133 킬로파스칼로 컨펌이 되어서 캔서 RDC였던 환자였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개정판에서도 엘라스토그래피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크게 소프트, 인터미디에이트, 하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도 여전히 쉐입과 마진, 에코제네시티 같은 울트라소닉 크리테리아가 훨씬 더 메스의 하드니스는 소프트니스보다 말리그넌시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동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은 병원, 소수의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랜스듀서 암을 당사자가 환자 유방에 대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스캔됩니다. 이렇게 스캔된 영상을 영상의학과 의사가 다시 리플레이 하면서 병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워크스테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현자는 이렇게 앵귤라 마진 하이퍼에크이 메스가 보였고 코로날 뷰와 사지탈 뷰에서도 이렇게 메스가 보였습니다. 핸드헬드 프레스트 US를 했을 때도 약 유사한 패턴으로 유사하게 보였었고요. 장점으로는 초음파 검사자의 역량을 수동 초음파에 비해서는 덜 받고 재현성이 높고 이렇게 앞에 보셨다시피 핸드헬드 US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사지탈과 코로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플러나 엘라스토그래피 같은 리얼타임 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판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가부 검진이 애가부 검진이 불가능하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김성희